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얘들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네. 대부분 다 주제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the cost of BDD BDD의 비용과 대가라는 것은 are well documented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맞죠? 자, 우리가 근데 document라는 동사를 잘 모르고 document는 그냥 컴퓨터에서 보는 용어잖아요. 맞죠? 네. 컴퓨터의 내문사가 my document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document가 문서라는 뜻입니다. 문서. 그럼 이 문서가 동사로 쓰이면 얘들은 뭐겠노? 기록? 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잘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주어가 잘 기록이 돼 있다. 자, 근데 그 주어 중에서 of 이하에 나오는 요 부분이 비어 있어요. 자, 그 앞에 나오는 cost라는 단어를 음미해 봅시다. 이 cost라는 단어는 비용이라는 뜻인데 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가라 그래요. 비용과 대가야. 얘들아, 너네들이 들었을 때는 비용과 대가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려요?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한번 생각해요. 비용과 대가다. 대가를 치른다? 좀 어떻게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러면 이것의 비용과 대가입니다. 이것의 비용과 대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특정한 인물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 사멜 테일러 컬리지라는 또 특정한 인물이 나옵니다. 특정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화가 제시되는구나 또는 사례가 제시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돼. 특히 여기서 얘들아 뭐라고 나와? 5번째 줄에는 심지어 example이라고 얘기하지. 맞나? 사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한 사람이 일화 또 두 사람의 사례와 일화가 나옵니다. 사례. 나 사례구나. 마틴 루터 킹의 사례고, 그 다음에 사멜 테일러 컬리지의 사례구나. 결국 이 사례들은 문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나? 그럼 이 사례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비용과 대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빈칸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빈칸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는 뭐한다? 초래한 거라고 좀 봐야 돼요. 자, 마틴 루터킹 목사가 라먼티드 했으니까 탄식을 하고 한탄을 냈는데 밑에 슬퍼하다는 뜻으로 나와 있죠. 원래는 저 단어가 그 탄식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탄식하고 한탄을 냈습니다. 뭐 했을 때 탄식하고 한탄을 했냐면 he described that lovely poem that didn't get writte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다음에 보면 because라는 단어에다가 별표를 쳐볼까요? 뭐 때문에? because 다음이 얘들아 뭐가 되니? 원인이 되죠. 맞지? 그 앞에가 얘들아 뭐야? 결과제. 결과는 뭐뭐 때문이다. 다시 한번 결과는 뭐뭐 때문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because 이하가 원인이고 그 앞에가 결과입니다. 요아이가 요아이를 수식하죠. 그래 읽어보면 결과값은 이겁니다. 그가 describe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at lovely poem 했으니까 저 아름다운 시를 설명했는데 그 아름다운 시는 어떻게 됐냐면 didn't get written 적혀지지 못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시가 얘들 어떻게 되었다? 적혀지지 못했답니다. 그럼 시가 적혀지지 못한 게 결과야. 뭐 때문에? Someone knocked on the door. 누군가가 내가 시를 쓰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일단 문을 두드렸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이 원인이죠. 자, 그 다음에 1797년의 사례는 사멜 테일러 컬리지의 사례인데 임마도 시를 쓰고 있었어. 근데 임마가 누군가의 방문을 받습니다. 누구의 방문을 받냐면 unexpected guest의 방문을 받죠. 임마가 누구냐면 바로 밑에 나오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방문자 얘야. 얘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he forgot his inspiration and left the work unfinished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손님은 시기가 적절치 못했던 방문자였고 얘가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그의 영감을 잃어버렸다.
inspiration, 영감을 상실했다. 동시에 그는 남겨두었는데 그의 작품이라는 것을 끝내지 못한 채로 남겨뒀다는 거잖아. 맞지? 작품을 끝맺지 못했지? 이게 결과야. 그리고 마틴 루터 킹부터 여기까지가 사례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좀 사례예요. 알겠죠? 자, 많은 기록화된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봅니다. 갑작스러운 disruptions, 방해죠. 얘가 원인이에요. 이 원인은 뭘 주었냐면 significant consequence를 줬어. significant consequence라는 단어 자체가 얘들 뜻이 뭐야? 결과제. 되겠나? 누구한테 significant consequence를 줬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고 걔들은 뭐 대충 파일럿까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그 다음에 generally increasing stress levels. 일의 생산성이 느려지고 또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왔죠. 맞지? 이런 말을 봤을 때도 바로 부정적인 비용과 대가 결과를 치르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들 다 종합해보면 결국 누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방해가 있었다라는 맥락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mis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miss가 어원상 한자어로 잘못될 오자예요. 다시 잘못된 오자고 understanding은 이해니까 이자를 빼면 오 해제. interruption, 우리 능력을복과에서 배웠던 단어인데요. inter란 단어가 사이간자예요. 간 섭이 알겠지? 또는 쉬운 말로는 방해야. 일단 몇 번? 2번이죠. 맞지? inequalities는 불평등이죠. 맞죠? regulation은 규제죠. argument는 논쟁이겠지. 맞지? 다음 몇 번? 2번. 32번으로. 32번도 해볼 만하죠. 왜냐면 이번에도 주제문의 빈칸이 비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뒷받침 사례거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원리가 또 하나 있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줘볼까요? 첫 번째 줄에 과학적 에비던스가 demonstrate 한다 라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너무 많다. 데디아를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도 연구는 shown, 보여주어 오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수능에서 꼭 2개 이상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인 연구, 조사, 실험 지문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발견해라? 결과를 발견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에서도 이런 단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도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read to. 요 단어에 별표를 치세요. 이 단어 직역하면 이 단어 뜻이 뭐지? 뭐뭐로 이끌다. 다시 뭐뭐로 이끌다는 뜻이죠. 맞지? 뭐뭐로 이끌다. 자, 뭐가 뭐로 이끄는데? 주어가 to 이하로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이 말 맞나? 자, 그러면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네. 맞잖아? 초점을 맞춘 주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바로 결과로 이끌어집니다. 내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퍼집니다. 내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지? 이 말 괜찮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읽어보자. 자, 번호를 매겨봅니다. In Animals의 1번. 그 다음 세 줄 밑에 나오는 In Animals의 2번. 그 다음에 Brain Scans of Violinist의 3번 사례. 그 다음 Other Studies Shows라는 부분에 4번 사례는 택시 드라이버의 사례입니다. 1, 2, 3, 4번의 이 사례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rewarded for noticing sound. 보상을 받은 동물이다. 보상을 받았다는 말은 능력을 갖추었다 또는 축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지, 맞지? 얘네들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noticing sound. 소리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받은 애들. 결국 소리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얘들은 청각에 집중을 하겠죠. 어디에 집중한다? 청각에 집중합니다. 이 청각에 집중하는 것이 원인이 돼요. 청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들이 사냥을 하거나 또는 사냥을 당하는 걸 피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청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이거죠. Much larger auditory centers in the brain. 좀 더 큰 청각적 센터를 가진다. 라는 게 과학값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자, animals rewarded for sharp eyesight. 우리 독수리 같은 애들 있잖아. 걔들 시력이 7.0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인간들이 막 시력이 되게 좋을 때 2.0이잖아요. 맞죠? 걔 7.0, 7.0. Rewarded for sharp eyesight.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애들. 요게 원인이다.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날카로운 시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바로 visual area. 뇌의 시각적 영역이 커진다. 야가 뭐야? 과연. 그 다음은 바이올리니스트의 뇌를 스캔해가 봅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뭐야? 이게 원인이야, 알겠지? 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의 삶으로 산다는 게 원인이 되면 이 결과로 나오는 뇌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Dramatic growth and expansion in regions of the cortex. 뇌내 피질의 영역의 팽창과 성장이 일어나죠, 맞지? 이 말 괜찮나? cortex라는 단어가 뇌내 피질. 이 콜텍스트의 성장과 팽창이 일어나는데 이 콜텍스트란 말을 잘 모를까봐 관계 대명사 절로 보충 설명하죠. 이 콜텍스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왼손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왼손은 또 뭐냐면은 which has fingered the strings precisely 있겠습니까? 이 왼손은 어떻게 하는 영역이냐면 이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을 짚어야 되는 손이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이걸 담당하는 왼손을 나타내는 되뇌피질, 왼손을 주로 쓰는 되뇌피질이 알겠지? 이해갑니까? 네. 얘의 극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대개는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맞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택시 드라이버로 산다는 것. 런던의 택시 드라이버는 런던 안에 있는 골목에 2,000개 넘게를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런던의 택시 드라이버로 자격증을 따는 데는 한 3년 걸린대요. 3년. 택시 면허증 따는데 몇 년? 3년 걸린다. 골목길 한 2,000개 넘게를 외워야 된다는데. 그럼 런던의 택시 비용은 당연히 비싸겠죠. 자, 택시 드라이버를 사는 게 원인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포캠퍼스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히포캠퍼스가 확장된다. 히포캠퍼스 is enlarged. 히포캠퍼스는 무엇이냐? Which is vital for spatial memory. 공간적 기억을 위해 필수적인 곳이 바로 히포캠퍼스죠, 맞지? 또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히포캠퍼스다. 그래서 spatial memory를 증가시키는 히포캠퍼스의 확장이 일어난다. 전부 다 결과가 얘들아 뭐야? 뇌의 변화. 다시 한번 전부 다 결과가 뭐야? 뇌의 변화죠. 자,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면 선택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다 한번 봐야 되겠죠, 맞죠? 영어로 선택지가 되어 있으면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신 문제 풀 때도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원문과 똑같고 나머지 4개는 내가 만들어낸 거겠죠, 맞지?
이해갑니까? 그 만들어낸 거의 의미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문제를 정답을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선택지를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향상된다. 의사결정 과정이 향상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안, B안, C안 중에 내가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하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맞죠? 거기 1번 X. 선택지 3번에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어? 정신적 피로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신적 피로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택지 4번에 보면 Development Hand Skills, 손기술의 향상. 손기술이 향상되는 건 사실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기술이 향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 3번 X. 5번에는 자기 통제력 수준의 향상. 이것도 아니죠? 땡! 다음 몇 번? Reshaping of the brain. 뇌의 재형성이죠. 맞죠? 이게 변화 아니야. 다음 몇 번? 2번. 그 다음은 또 뇌의 진화라고 나오네요. 자, 복습원 시작! 발사! 5, 4, 3, 1 다시 오른쪽으로 발사. 5, 4, 3, 1 왼쪽으로. 5, 4, 3, 1 다시 오른쪽으로. 5, 4, 3, 1 이게 34번 말고는 쉬운 이유가 있어. 아까 31번도 그렇고 32번도 그렇고 33번도 그렇고 빈칸이 주로 어디에 있어? 윗부분 주로 어디 있어? 윗부분에 있잖아. 맞지? 윗부분에 있을 뿐더러 그 다음 얘들은 전부 다 주제문이라는 단서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도 31번과 2번의 경우에도 전부 밑에 게 사례니까 밑에 게 전부 사례니까 사례 아닌 게 주제문이겠죠. 여기서는 얘가 또 주제문 이유가 또 명확하게 등장해. 왜냐하면 33번의 첫 번째 줄에 질문문 나오죠. 질문문 다음에 얘들아 대답이 주로 주제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고 32번과 비슷하게 여기도 희한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아까는 리스트였고 이번에는 누구? coerced. 결핍. coerced한 단어가 얘들아 뭐야?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유발시킨다. 다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유발시킨다는 단어다. 알겠지? 그럼 이 말도 그 말이지. 주어가 원인이 돼가지고 뇌가 진화하는 결과가 일어난 거야. 알겠지? 주어가 원인이 돼서 뭐야? 뇌가 진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지. 맞지? 이 말 괜찮나?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뇌의 진화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뇌의 진화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말 괜찮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 있어. 여기 질문문에 보면 인간 마음의 진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결국 결과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인간 마음의 진화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인간 마음의 진화를 여기서 뇌의 진화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 괜찮나? 그럼 뇌의 진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인과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원인을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보시면 outthink its enemies라는 표현을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 적들을 넘어 생각한다. 자, 적들보다 내가 수준 높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런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적을 능가한다. 다시 적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적들을 넘어서 생각한다. 적을 능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소유한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얘들아 뭐 한다? 소유한다. A human tribe that could outthink its enemies. 그들의 적을 능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족은 소유하게 됩니다. 그 결과값으로 소유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vital advantage. 필수적 이점을 소유한다. 이게 결과값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필수적 이점을 소유한다는 것. 이점이라는 것은 남을 능가하는 이점을 소유하는 거죠. 맞죠? 이 말 괜찮나?
그럼 이 내의 진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내의 진화는 뭐다? 이점을 소유해가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이점을 소유하는 과정이야. 알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적자 생존의 법칙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소유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뇌의 진화라고 이 필자를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뇌의 진화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 필자가 얘기하는 뇌의 진화는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도 별반 다를 바 없는데요. 원인은 ability야. 당신 부족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야. to imagine부터 plan하는 능력이라고. 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요 능력이야. 얘들 능력은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이지. 적 부족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 것인지를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알겠지? 이거 손잡아 보면 나오잖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 말이잖아. 그럼 적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아는 능력을 소유한다면 이게 원인이 돼요. 내가 결과값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너의 부족에게 주어진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accordingly라는 이 아이도 인과를 만들어주는 아이야. 뭐뭐에 따라서잖아. 맞지? 원인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 라는 맥락을 이 아이도 내포하고 있어. 결과값은 뭔데요? 이거는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엄청난 군사적 이점이야. 이게 내가 받는 결과값이. 아니 적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아는데 내가 뭐 진리가 있나? 맞잖아. 근데 이 이점을 우리가 뭐 한다? 소유하면서 뇌를 진화시킨다. 알겠지? 이해갑니까? 네. 스파르탄 제국이 왜 성장했는데? 간단하잖아. 계속 승리하니까 그 승리의 이점을 후손들한테 물려줬을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요? 더 강인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어떤 체력을 훈련할 것인가,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를 계속 이점으로 소유하는 것을 진화시켜가지고 물려주고 해서 강력한 제국이 됐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말 이해가요? 네. 대충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죠. 맞죠? 왜 무기가 되는데? 계속 이점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적들에게는 당연히 무기가 되겠죠. 그럼 멘탈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바로 유산. 물려주는 유산인 거죠. 맞죠? 그럼 멘탈 어드밴티지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세대를 걸러 석세싱 제너레이션에게 계속 적용된답니다. 다시 한번 원인을 찾아보면 밑에서 5번째 줄에 파란색으로 밑줄 쳐봅니다. 자, tribe that could outthink its opponents. 그들의 적을 능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족은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값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succeed in battle.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값으로 얻을 수 있죠. 맞나? 그리고 이 부족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pass on the genes,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되겠나?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냐면 responsible for mental advantage. 자, 이 유전자는 얘들아 뭐냐면 이거야. responsible for에서 책임지는 뜻보다는 담당하는, 다시 한번 뭐라고? 담당하는이라고 해서 가지. 담당하는 유전자를 물려줘.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개념이 얘들아 여기서 뭐야? 진화제. 다시 한번 유전자를 물려준다는 개념이 뭐야? 진화제는 맞지? 이점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에 이점이 소유되는 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적자가 생존하는 거죠. 강한 놈이 남는 거죠. 맞지? 그럼 우리는 강한 놈의 후예다. 다시 강한 놈의 후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들을 능가해야 된다. 사실 누굴 능가해야 돼? 적들을 능가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33번의 경우에서는 선택지 1번의 경우에서는 잘 읽어봐. 선택지를 잘 읽어봐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선택지가 길게 나와 있다면 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1번 선택지는 뭐라고 얘기했어? 먹이를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라 그랬잖아. 맞지? 적을 능가한다는 개념이지 먹이를 사냥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리고 물리적 힘이 세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X고요. 그다음 개인적 책임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responsibility를 애들 왜 낚냐 하면 이 단어 지금 마지막에 나왔잖아. 맞지? responsibil이라는 단어 나와가지고 애들 낚는 거야. 알아듣겠나? responsibility라는 것은 그 내적 집단 안에서의 개인적 책임감이 알겠지? 구성원 내에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X입니다. 선택지 3번에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어? 재앙을 피하는 경향. 다시 한번 재앙을 피하는 본능적 경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본능적으로 재앙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지 4번에 보면 후손 숫자의 우월성이야. 다시 한번 후손 숫자의 우월성이라는 건 뭐야? 머리 숫자가 많다는 얘기잖아. 맞지? 관련 없죠? X. 그다음 몇 번? conflict. 와우. 나왔죠? 이번 단어 시험이었지? 갈등과 대립 경쟁. 누군가의 갈등과 대립 경쟁이야? 다른 부족과의 갈등 대립 경쟁이죠. 맞죠? 이해갑니까?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거. 34번이. 이거는 틀리세요. 알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라? 틀려라. 이런 문제는 성우 어떻게 해라? 틀려라. 네, 틀려야 돼요. 틀리는 게 예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해석은 쉬우나 문제 풀기 어렵다. 다시 한번 해석은 쉬우나 문제 풀기 어렵다. 게다가 인마는 보통 주제문에 비워놓는데 주제문에 빈칸을 비워놓지도 않았다. 알겠지? 그러니까 더 어렵다. 알겠지? 어려워. 근데 내용은 읽어보면 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단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면 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데 이 말이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니는 we are better off shifting to 더 낫다는 겁니다. 바꾸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맞죠? 뭘로 바꿔라? 브레인스토밍을 브레인라이팅으로 바꾸라가 다야.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을 넘어서는 뭐 브레인라이팅의 장점 정도가 되는 글이 알겠지?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흐름을 잘 이해 못한다면 문제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얘들아 전부 다 글들이 얘들아 어떻게 적혀 있었어? 글들이 보통 주제문의 사례, 다시 한번 주제문의 사례로 적혀 있으면 이 글은 브레인 라이팅의 절차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인 라이팅에 뭐대로 적혀 있다? 절차대로 적혀, 절차적 순서로 적혀 있는 글입니다. 알겠지? 이 절차적 순서라는 증거가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니셜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니셜이 여러분 우리말로 뜻이 뭐야? 처음의 또는 초기의 이런 뜻이잖아. 맞지? 이게 1번이야. 1번. 이게 절차상 몇 번이라고? 1번이. 그 다음 보면 next라는 표현이 나오죠. 얘가 절차상 얘들아 몇 번? 2번이. next가 나왔기 때문에 2번이고. 그 다음엔 뭐 third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to preserve independent judgment라는 표현이 나왔지. 맞지? 이게 절차상 3번입니다. 왜 절차상 3번이냐고 주장할 수 있냐면 2번에서 쓰는 기능하고 3번에서 쓰는 기능이 달라요. 알겠죠? 2번에서 쓰는 기능은 뭐냐면은 이 아이디어를 전부 다 쏟아 부어 놓고는 그걸 익명으로 공유하는 것이 2번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맞지? 3번에서 하는 일을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뭐 한다? 평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절차 4번이 바로 뭐냐면은 only부터가 절차 4번이다. 알겠지? 이 말 괜찮나? 절차 1, 2, 3, 4번이고 그 다음 절차 1, 2, 3, 4번의 특징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 3번에 공통점이 있어. 1번은 솔로야. 다시 한번 뭐다? 솔로야. 솔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절차를 시작하는데 뭘 함으로써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생성하라고 요청하면서 시작하잖아. 맞지? 근데 아이디어 생성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하지 말고 너랑 따로따로 해라는 얘기 알겠지? 네. separately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 또 보면 너가 아이디어를 부어놓고 그거를 공유를 하는데 어떻게 공유하냐면 enormously 익명으로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익명으로 공유한다. 그룹 사이에서 익명으로 공유한다. 그러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를 모른 채로 뭐 그렇게 공유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 말을 보면 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게요. To preserve independent judgment. 보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보존하기 위하여라는 표현 나왔지? 이 말 잘 흥미해봐. 무슨 말이게? 2번 단계에서도 내가 썼는 거는 독립적인 판단한 거고 이걸 보존해가지고 3번 단계에서도 뭐 한다? 독립적 판단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 말이잖아. 맞나? 보존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야. 그리고 3번에서는 게다가 이런 말 나오네요. 구성원 각각. 다시 한번 구성원 각각이란 말이야. 각각. 각각이라는 말이 뭔데 구성원이 있으면 굳이 자르잖아. 맞지? 하나씩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맞니? 각각이 평가한다. on their own. 스스로의 힘으로 평가한답니다. 알겠지? 이까지는 전부 다 혼자 뭐 한다는 개념이고 선택지 4번에 드디어 Only then does the team come together. 이제 드디어 팀이 come together 같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 하냐면은 select and refine을 해요. 알겠지? 오, refine! 와우! 단어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이해가요? 자, 요거를 발견해야 돼. 이거를 발견해야 정확히 풀 수 있어. 잘 봐. 여기 select and refine이라는 단어를 네모 쳐보라고. 선택하고 정제하고 세련되게 하다는 요 단어 두 개를 동그라미 치고 입말한 똑 아마 모의고사에서 이걸 발견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단어가 밑에 보면 choosing and elabora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도 선택하고 정교화하다는 뜻이. 요 두 단어의 뜻이 똑같아. 다시 한번 이 두 단어의 뜻이 뭐야? 똑같아. 알겠지? 똑같아.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before choosing and elaborating them 전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에라는 표현을 썼지?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1, 2, 4단계 3, 4단계 4단계 전에 다시 한번 4단계 전에 라는 말이고 by ing는 뭔 말이냐면 1에서 3단계를 함으로써라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한번 하고 1에서 3단계를 함으로써라는 얘기야. 4단계 전이잖아. 다시 한번 4단계 전이잖아.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1에서 3단계에서 뭐 있는지 봤더니 뭐 이런 거 했어. Generate ideas 이거 했다고. 또 얘가 뭐 있냐면 Tool and Share도 했는데 여기 3단계에 보면 Evaluate Them을 했죠. 아, 얘가 한 거는 만들어내는 거랑 평가하는 거랬죠. 맞지? 되겠나?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 1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지. 만들어내다 generate와 똑같은 말이 developing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and evaluate랑 똑같은 말 assessing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걸 하는 방식이 솔로로 각각 따로 익명으로 독립적으로 해야 되잖아. 맞지? individual 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맞나?
자, 몇 번이야? 1번. 되겠죠? 자, 마지막. 자, 다음 시간까지 우리 문제 풀고 요거 이제 끝내고요. 한 3시간 정도 더는 밑줄어법 문제를 가장 빈출되는 형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더 풀고, 그리고 마지막 주 7월 2일엔 자습하겠습니다. 알겠죠? 되겠나? 네. 그때는 네, 질문 받고 자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 3번 시작.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앞으로 5초간 발사. 5 4 3 1 다시 보자. 5 4 3 1 왼쪽으로. 5 4 3 1 다시 왼쪽으로. 5 4 3 1. 자, 마지막까지 잘 보면 얘도 주제문 찾기는 너무 간단하죠. 1번에 얘들아 뭐라고 나와? for instance. 다시 뭐가 나와? for instance 나와. 근데 2, 3학년 때 올라가면 인말을 잘 안 써줘. 다시 한번 인말을 잘 안 써준다, 알겠지? 이거 안 써준다, 알겠지? 안 써주는데 알아차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알아차려야 돼. 자, 봐. 얘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고용자랄만 나오죠. 맞나?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잘 보세요. 다섯 번째 줄에 무슨 말 나와? Assembly line workers라는 표현 나옵니까?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이라는 표현 나와요? 얘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뭐의 부분집합이야? 고용자들의 부분집합이잖아. 맞지? 이런 걸 보고 사례를 좀 알아차려야 돼. 알겠지? 괜찮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가 주어입니다. 동명사 구주어죠. 줌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고용자들에게 sense of agency, agency라는 말 참 어려운데 agent란 말이 행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gency라는 것은 어떠한 주체적인 행위라는 뜻이고 주체성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울까봐 이 사람이 굳이 어떻게 했냐면 에이전시의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 a sense of agency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거야. 알겠지? agency라는 감정은 무엇이냐? feeling이다. 어떤 feeling이다? 그들이, 고용자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 거다? are in control. 이거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 주체하에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요? 내한테 통제권이 있는 거야. 다시 내한테 뭐가 있다? 통제권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have a genuine decision making authority. 가진다. 진짜의 의사결정 권한과 권위를 가진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통제권과 의사결정 권한이라는 것이 agency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 거지. 맞지? 괜찮나? 이거를 가지게 되면 사실 여기서도 인과관계인데 이 주어를 가지게 되면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 이거야. 증가해. 뭐가 증가해?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 그들의 일에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아붓는 양 자체가 얘들아 뭐한다?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알겠죠? 내가 스스로 뭔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지시받을 때와는 달리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뭐합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해가요? 초기 미국의 역사에 보면 필그림즈라는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 동부 해안에 정착을 합니다. 알겠죠? 정착을 했는데 얘들이 처음에는 많이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었냐면 얘네들 처음에는 어떤 시스템이냐, 공동경작 공동분배 시스템이었어.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얘들아 뭐야? 공산주의 시스템이었다고. 그러면서 얘들이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 청교도의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냥 이런 결정을 했냐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당신들이 제배한 만큼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이해가요? 자기 스스로 권한과 어떤 책임지는 역량을 부여한 거잖아. 맞지? 그랬더니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 뭐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10년의 연구에 따르면 얘가 누구를 조사했냐면 조립 라인, assembly 라인이라는 것은 우리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조립하는 사람들 있죠. 맞지? assembly라는 것이 조립 라인이거든.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이 이제 뭐 했냐면 얘들이 empowered 이 단어 사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론 가능하지. 안으로 힘이 들어가지다는 뜻이잖아. 맞지? 안으로 힘이 들어가지는 건 이게 권한 부여라는 뜻이거든요. 얘들이 권한 부여를 받았지. 어떤 권한 부여를 받았어? Make small decisions. 이제 너희들이 직접 작은 의사결정 해봐야 하는 거야. 알겠지? 되겠나? 우리가 CEO들이 지시 안 하고 너네들 스스로가 한번 해봐라 라고 권한 부여 준 거야. 이번 절대로 사실 틀릴 수 없지. 이번이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데이가 얘들아 누구야? 앞에 있는 assembly line workers잖아. 맞지? 이해가지? 그 얘네들은 그들 스스로의 유니폼을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얘들이 권한을 받았어. 뭐에 대한 권한을 받았냐면 이런 권한을 뭐 사소한 겁니다. shift라는 것은 교대 근무야. 다시 한번 하고 교대 근무야. 예를 들면 원래 얘들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했었다. 알겠지? 그런데 저거들이 그래 보니까 휴식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머리를 짠 거지.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 일하고 한 사람이 24시간 쉬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이해가요? 그래 했더니 하루는 온전히 쉴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있더라. 물론 휴게 시간이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바꾸는 거야. 뭐 사소한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권한을 부여하다가 디자인을 했더라. 자, 그러면 1번, 2번이 뭐가 된다? 지금 저 주제문의 상에서 뭐가 되냐면 원인이 된다. 뭐가 된다? 원인은 1번, 2번이. 그 결과가 얘들아 뭐냐면 4번, 5번이. 원인에 권한 부여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몇 번? 4번과 5번입니다. 당연히 생산성 향상이겠죠. 4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ductivity at the plant increased.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증가되었다. 20%나 증가되었는데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이 노동자들이 훨씬 짧게 쉬더라. 그리고 얘네들은 훨씬 더 실수를 덜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지? 괜찮나? 그리고 5번에 다시 한번 보면 노동자들에게 통제라는 감각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획득할 수 있냐면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 improved how much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s라는 건데 이 self-discipline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자기 규율, 자기 규제, 뭐 자기 훈련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과만큼 내가 낸 성과만큼 받아갈 수 있다면 악착같이 일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갑니까?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의 경우에는 it leads to decreased efficiency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 결정이 통일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글의 맥락과 맞지? 않죠. 앞에 이제 주제문에서 increase라고 나왔으니까 답이 3번이죠.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동명사를 한번 증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빙이 왜 동명사가 나와야 하는가 한 번만 더 증명해 보면 이 동명사 증명해 볼게요. 자, 왜 명사자질을 지녀야 되냐면 일단은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자질을 가져야만 하겠죠. 이 말 괜찮나? 네. 그럼 기빙이 가지고 있는 동사자질은 무엇이냐? 아니 simple을 적지 않고 simply를 적었잖아. 뭘 적었어? simply를 적었잖아. 그럼 이 simply는 보통 부사가 누구를 수식합니까? 동사 수식하죠. 맞죠? 네. 이게 바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 하나만 더 보면 여기 giving이라는 동명사가 자기 자신의 목적어 1번과 자기 자신의 목적어
2번 가지고 있죠. 맞죠? 목적어 1번과 목적어 2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명사의 자질이라고 보다 무슨 자질이다? 동사의 자질이죠. 맞죠? 주어 자리에 적히면서 목적어 1번과 자기 자신의 목적어 1번과 목적어 2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부사의 수식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동명사밖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잖아. 맞지? 보이죠? 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